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본격적으로 국어 교과서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교과서 어디 보시냐면요. 53쪽 보시면 되고요. 학습지는 2번 먼 후일 학습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내 마음의 감성의 무늬를 새겨봐 단원을 시작할 텐데요. 여기선 세 가지 배울 겁니다. 반어, 역설, 풍자. 오늘 그 중에서 반어 먼저 다뤄보겠습니다.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시를 꼼꼼하게 읽어봅시다. 먼 후일,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.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.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.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.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시적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. 시적 상황. 시적 화자,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 시를 너무 일상 언어랑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일상 언어 쪽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수월해집니다.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남자친구한테 차인 여자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이에요. 야! 네가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너 나중에 다시 빌빌대면서 나 찾아와봐. 나 그때 너 보란듯이 뻥 차준다. 이런 거.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이란 이야기예요. 이별의 상황.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. 이번엔 시를 좀 쪼개가면서 분석적으로 볼게요.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래요. 이거 이런 식이죠. 나한테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.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. 이런 문장인데요. 진짜로 날개가 있는 거예요? 없죠.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거 가정법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나를 떠난 당신이 다시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나는 꼭 잊었노라. 잊었노라만 따옴표 쳐져 있네. 이거 라고 말하겠다. 이렇게 말하고 싶다.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연인한테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내 전 여친 혹은 전 남친한테 너무 금방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. 아니면 뭐 어떻게 네가 나를 잊을 수 있어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당신이 속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벌써 잊냐 라고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. 잊었노라가 한 번 더 나왔네요. 잊었노라. 같거나 비슷한 구절이 여러 번 나오면 이거 반복법이라고 불러요. 반복법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죠.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요. 운율을 형성할 수 있어요.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만약 그런다면 가정법도 계속 쓰이네.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하고 싶대요.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렇게 나를 잊을 수 있어 라고 나무란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.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. 자,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거 찾으시면 나무라면 다 가정법이죠. 당신께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? 안 돌아온 거예요? 안 돌아왔죠. 안 돌아왔는데 나 혼자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님은 이미 나를 떠났다는 거죠. 님은 나를 떠났는데요. 나는 홀로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난 너를 차버릴 거야. 너를 잊었다고 말할 거야.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.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내가 너 돌아오면 꼭 너를 잊었다고 말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신을 못 잊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심정.
시적 화자의 정서는 사실은 당신을 못 잊고 있죠. 게다가 여기서 얘기하죠. 무척 그리다. 믿기지 않는다. 이별이 너무 슬픈 거죠. 이별이 너무 슬프고 당신을 못 잊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못 잊었으면서 잊었노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이 잊었노라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못 잊었다는 다른 의미예요. 잊었노라는 사실은 잊지 못하였다. 잊지 못하겠다. 근데 보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이랑 반대되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.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존재하죠.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흔히 이야기하는 클리셰 같은 거. 남자친구가 약속에 많이 늦었어요. 여자친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누가 봐도 화난 표정을 하고 있어요.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죠. 자기 화났어? 여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해요. 아니, 화 안 났는데? 이런 거. 이런 게 반어. 우리가 해야 하는 거. 이런 걸 반어라고 부릅니다. 표현법. 반어. 진술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기법이에요. 아까 화 안 났어. 그 여자는 왜 화 안 났다고 하는 걸까요?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이런 일로 화를 내는 쪼잔한 여자가 되고 싶진 않고 상대한테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면 좋겠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순간에 나 화났어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의도가 따로 있지만 속마음이 따로 있지만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기법 반어라고 합니다. 이 시에선 잊었노라라는 반어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. 잊었노라라는 반어적인 기법. 자, 요거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시예요. 한 가지만 고민해 보세요. 왜 반어로 표현했을까? 왜 반어로?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.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먼 훗날입니다. 먼 훗날. 먼 훗날은 잊었노라. 뒤집어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잊지 못하겠다. 그래서 먼 훗날은 잊겠다라는 표현이 잊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당장은 잊지 못하는 그 그리움과 슬픔을 더 절절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효과는 이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더 극적으로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입니다. 시 내용 봤고요. 이번에는 시의 운율 좀 살펴볼게요. 운율이 참 중요합니다.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고 시는 운율의 문학입니다. 자, 이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끊어 읽는 겁니다.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.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.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.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. 제가 지금 한 행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었죠? 세 덩어리. 그래서 이 시는
삼음보라고 합니다. 음보는 소리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소리 덩어리. 삼음보의 시입니다. 그런데 이 삼음보라는 게 우리나라 민요에서 많이 쓰는 운율이에요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.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 민요적 율격을 사용했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화면에 보이죠? 민요적 율격을 사용했다. 자, 이거 다시 종합해 봅시다. 이별의 상황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과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. 운율은 삼음보.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학습지 있죠? 학습지에서 이 내용 이해 빈칸 채워 넣고요. 형성평가 문제 풀고 요점 정리 노트에 내용 적으셔서 학교 와서 저한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 강의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합시다. 끝.